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찾아가는 법불기 4탄 범죄 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편으로 돌아온 14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오영서입니다. 지금 저는 스마일 공익신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이곳에 와 있는데요. 잠깐, 스마일 공익신탁이라니 그게 뭔가요? 아직 스마일 공익신탁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스마일 공익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까요? 스마일 공익신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범죄 피해 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정적,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바로 범죄 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심이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기부자로 동참할 수 있으며 모인 기금은 살인, 강도,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은 어려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스마일 공익신탁의 공익신탁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공익신탁이 무엇인지 알아보기에 앞서 신탁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신탁은 믿을 신, 맡길 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법률에서는 기부하는 사람을 위탁자, 기부 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데요.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사람 또는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공익신탁이란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 운용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공익사업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 기부금품은 모집자의 파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집 목적이 다양할 경우 기부한 사람의 의지대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이라는 특성상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별하여 관리되고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공익사업에 자주 이용되는 공익법인과 공익신탁을 비교해보며 공익신탁이 가진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은 새로 조직을 갖추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은 물론이고 다액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허가나 등기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설립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불편함도 있지요. 반면 공익신탁은 인가 절차가 간편하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 계약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범죄 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이라는 하나의 펀드로 운영이 되며 펀드 운영 수익금과 기부금은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됩니다. 즉, 스마일 공익신탁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재단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익신탁의 운영, 회계를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외부감사인이 관리, 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투명성까지도 보장된다는 사실. 따라서 기부자 및 일반인들도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스마일 공익신탁 말고 다른 공익신탁은 없을까요? 물론 스마일 공익신탁 외에도 다양한 공익신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타 복지를 증진하는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공익신탁,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의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 난치성 질환을 가진 어린이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난치성 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 등 다양한 공익신탁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 시스템에서 마음에 드는 공익신탁을 찾아 기부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공익신탁 중 오늘 살펴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천만 원으로 설립되어 오늘날 많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후 구속되어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내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원한 사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면서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암투병 중인 모친까지 돌봐온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원한 사례, 작은 가게를 화마에 잃고 가해자로부터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원한 사례 등 꾸준히 범죄 피해자 지원을 진행해온 스마일 공익신탁은 2022년 8월 기준 14번째 나눔을 맡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127명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6억 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참여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스마일 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KB 하나은행 전국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해주세요. 신탁 계좌 개설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니 지참하시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간편하게 범죄 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참여와 기부가 완료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네, 여러분. 스마일 공익신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떤가요? 간편한 절차만 거치면 어려움에 처한 범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니 나도 스마일 공익신탁에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찾아가는 법불기가 바로 이곳에서 직접 스마일 공익신탁에 기부를 하고 그 참여 후기를 생생하게 담아 전달드려보고자 합니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찾아가는 법불기의 범죄 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그 생생한 참여 후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마일 공익신탁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며 오늘 찾아가는 법불기 4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액이라도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나요? 공익신탁법에 신탁재산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이라도 스마일 공익신탁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반드시 단독으로만 위탁하여야 하나요? 개인 또는 법인 단독으로 위탁하여야 하나 법인에 속한 분들이 뜻을 합하여 법인 명의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셋째, 신탁재산은 한 번에 출연하여야 하나요? 여기서 출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마일 공익신탁에서는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한 번에 신탁재산을 출연할 수도 있고 나누어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나만의 재단 만들어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일 공익신탁. 보다 많은 범죄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기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찾아가는 법불기 4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기자 오영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